엘리케 감독은 취재진으로부터 이강인을 르 아브르전에서 아주 낯선 자리에서 뛰도록 했다. 그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이강인이 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에이스 이강인이 소속팀인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물론 최적의 포지션은 아닌데요.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이강인 입장에선 포지션 경쟁에서 밀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PSG 감독도 이강인이 공격 포지션에서 뛰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PSG 사령탑인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 루이스 엘리케가 이강인에 대해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PSG는 23일 리그앙 3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PSG 입장에선 보너스 경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24승 5무을 기록, 2위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와의 격차를 22점이나 벌리면서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PSG의 리그앙 관련해서 남은 목표가 있다면 무패 우승이 될 수 있습니다. 5경기를 전부 이기면 승점 92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면서 리그앙 역대 최강의 팀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챔스 4강전 아스널전일 것 같습니다. 아스널을 이기면 FC 바르셀로나와 인터 밀란의 맞대결 승자와 결승전 단판 승부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낭트전 사전 기자회견 때 최근 PSG 입지가 좁아진 이강인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일 르 아브르전에서 모처럼 실전 선발로 나와 활약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뛰었던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 시절 중앙 미드필더로 보긴 했지만 PSG에 와선 공격 기능이 우선시되는 포지션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 수비형 미드필더 보직 변경은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취재진으로부터 이강인을 르 아브르전에서 아주 낯선 자리에서 뛰도록 했다. 그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이강인이 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만족스러운 눈치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강인을 다시 볼 수 있다고 밝힌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훌륭한 기술을 해낸다며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강인의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 자리에서 경기할 땐 수비적으로 만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종의 테스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을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난 그럴 때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을 보길 원한다. 이강인이 좋아하지 않는 포지션이라도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결국 이강인이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 공격수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강인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그의 기술은 인정하는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로의 쓰임새를 보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데요. 현재 공격진은 두에 흐비차, 바르콜라 등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중원 구성에서 비티냐, 네베스는 붙박이이고 여기에 이강인이 합류하여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봐도 이강인은 선수가 파리에서 가장 창의적인 패스와 공격적인 키패스를 많이 날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 중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는 16일 2001년생 이후 선수 중 프로 경기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16.8세의 나이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동안 28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년 평균 39.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의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드리구는 37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했고 해마다 평균 50.9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호드리구에 이어 레알 소시에다드 쿠보의 프로 경험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이트, 사카, 알베르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득점왕 홀란드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세계 최고 유망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신성 케털라러는 이강인에 이어 전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동료 크바라츠헬리아가 전세계 2001년생 중에선 8번째로 프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빙가의 프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았고 리버풀의 흐라벤베르흐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생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과 바이에른 뮌헨의 무시알라가 프로 경기 경험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구관이 명관입니다. 노쇠화 기미가 뚜렷하대도 한 단계 레벨이 낮은 리그에선 준치가 될 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미드필더로 칭송받는 케빈 더브라위너와 2년 계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볼프스부르크 시절에는 분데스리가를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선 EPL을 말 그대로 폭격하던 플레이메이커가 더브라위너입니다. 도움왕과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 등을 휩쓸었습니다. 현재 커리어 반등 계기가 필요한 전천후 미드필더 이강인과 파리에서 만남이 성사될지 눈길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영국 트리뷰나는 PSG가 더브라위너에게 2년 계약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올여름 더브라위너는 맨시티와 계약을 만료한다. FA 영입을 원하는 PSG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피치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원한다. 유럽 대항전 같은 큰 무대에서 선수단 통솔을 책임지는 리더형 고참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최근 부진한 더브라위너에게 2년 계약을 제안하는 배경이다. 더브라위너 역시 유럽 잔류를 바란다. PSG는 그의 유럽 커리어 연장을 위한 매력적인 행선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브라위너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맨시티와 팬들을 향한 마지막 안부를 전했습니다. 더브라위너는 현 시점 PSG 허리에 경험을 더해줄 최적의 카드인데요. 풀백 윙어와 달리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는 출전 시간만 조절된다면 피치 노하우와 테크닉으로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적료도 없어 금상첨화라는 평가입니다. 맨시티가 그에 대안으로 플로리안 비르츠, 페드리, 사비 시몬스 등을 주시하지만 펩 과르디올라 감독 말처럼 냉정하게 올여름 더브라위너를 완벽히 대체할 순 없다며 고개를 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